네,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관세 등 무역 협상의 시계 더욱 빠르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놔라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게 과연 우리의 지금까지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이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최종 협상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양보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아마 끝까지 만족스러움을 아마 표시하지 않을 거고 계속 부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압박을 아마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최종안까지는 계속적인 어떤 밀고 당기기의 어떤 그런 이 서로의 합의 노력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군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이게 부정적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우리가 전략상으로 뭐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설득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산업장관과 통상본부장은 미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협상을 하고 있고 또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까지 미국으로 갔습니다. 경제, 외교, 산업, 통상 그리고 기업까지 정말 총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 협상팀들은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무장관이 스코틀랜드를 가게 되면 또 따라가서 거기서 또 협상을 하고 다시 또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거기다가 경제부총리는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상무장관을 또 만나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 팀들이 이런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또 기업인들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그다음에 김동관 하나에서도 왜냐하면 하나 같은 경우는 또 조선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대미 투자는 정부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결국에는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하는 모습을 같이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업인들도 워싱턴을 찾아서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앞선 협상에서도 그렇고요. 대규모 좀 투자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업인들 또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미 투자는 이제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대미 투자를 어떻게 또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뭐 기업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총수들이 미국 현장에 아마 지금 도착을 해서 그런 협상에 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장 하여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대미 투자를 확대해 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부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앞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계약은 관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거는 이미 벌써 삼성이나 뭐 현대자동차 모두 그 전부터 대미 투자를 사실은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왔고. 근데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의 이런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한다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우리 이번 협상에 여러모로 좀 플러스적인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비롯해서 기업 총수들까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을 한 상황이고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습니다. 앞선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 차례 이제 지연이 된 네.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고 이제 앞으로 최종적인 협상 과정도 남아 있을 텐데 구윤철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상생 협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이 상생 협상안이라는 게 서로 윈윈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상생 협상안 좀 어떤 시나리오를 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상생 협상안을 가지고 가는 것은 대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금 그 대미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무역을 흑자 국가입니다. 예. 흑자 국가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 흑자 규모는 한 8위 정도 됩니다. 8위 정도 되는데 흑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흑자를 줄여라. 이게 상호 좀 호혜적으로 좀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입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비관세 장벽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비관세 장벽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담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김정관 산업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한 상황이고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31일에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전에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미국 전략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선발은 러트닉 그리고 마지막은 베센트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평가하십니까? 네, 아마 상무장관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터프한 어떤 그런 협상 이런 아마 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을 베센트 장관은 아마 끝에 좀 디테일하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무장관을 먼저 만나서 상무장관이 상당히 좀 과도한다 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아마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일부 협상이라는 것은 또 양보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뭐 일종의 미국의 협상의 뭐 고도의 또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전략들에 대응을 해서 그렇다면 서로에게 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를 제출해야 될 텐데 우리 측에서도 앞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마스가라고 이름 붙여진 조선업과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마지막 협상 카드 이러한 부분 미국에서 좀 매력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미국이 뭐 4천억 달러까지 요구를 했다. 근데 지금 일본을 예를 든다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EU는 6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천억이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과도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규모라든가 우리가 지금 일본의 GDP 규모로 보더라도 우리의 일본의 절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순위도 볼 때도 그렇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이런 대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포함한다면은 훨씬 더 GDP 규모가 이제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6천억, 5,500 달러에 상응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래서 아마 1,000억 플러스 알파인데 아마 이것을 좀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경제적 규모라든가 그동안에 한국이 왜냐하면 대미 흑자를 보는 곳 우리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대미 흑자가 규모가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 대미 흑자의 그런 기간 과거에 일본은 오랫동안의 대미 흑자를 누려왔던 국가고 우리 한국은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다. 최근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대미 흑자 수출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내용에 담아서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트럼프가 일본과의 협상 당시에 그런 찍혔던 사진을 보면은 좀 트럼프 띄우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우리나라로부터 뭘 가장 받고 싶어 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대미 투자를 보다 더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입을 많이 해가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이런 미국의 경쟁력 있는 품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한국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서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30%가 넘는 비중이 전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에너지인데 아마 이 에너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좀 더 늘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부분인데 이 농산물 부분들은 이미 사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서 소비하는 소고기의 거의 절반 이상은 수입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확대한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큰 이득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쌀 문제 같은 경우는 쌀 수입을 확대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쌀은 지금 전체 쌀 소비량의 한 10에서 15% 사이에서 우리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입산은 의무 물량입니다. 근데 의무 물량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5개 나라가 이제 의무 물량에 적용되는 국가인데 거기에 이미 벌써 할당 이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을 많이 늘리려 그러면은 타국가들의 그 수입산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또 타국가의 협상과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안 그러면 전체 의무 물량을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충분한 한국의 사정을 좀 설명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뭐 방위비 부분도 뭐 일부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은 계속 있어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대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이야기할 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업 관련돼서 왜냐면 미국이 현재 지금 가장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의 부활에 우리 한국이 상당히 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지금 우리 측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 방안 카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카드, 관세 카드, 뭐 철강, 반도체 카드 내놓고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세부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서 조선업 관련해서 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철강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언급해 주신 뭐 식료품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마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반도체 그 관세 부과입니다. 아직 반도체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지금 현재 10% 관세만 하고 있고 곧 이제 반도체 부과를 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가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이나 그다음에 일본 수준에서 15% 정도에서 우리가 그걸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보다 낮게 맞춰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 상호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아마 계속적으로 품목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EU하고 일본도 이미 끝났다 그러지만은 이미 여러 가지로 지금 좀 파열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난 것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또 함께 고려하면서 협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럽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세부 합의서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미국 측과 좀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짚어주신 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 철강 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되 50%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쿼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철강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2018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도 이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때 우리 측에서도 좀 무관세 쿼터를 인정받은 선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눈길이 갑니다. 네, 지금 철강은 이미 벌써 50% 상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EU하고 협상안을 보게 되면은 EU는 철강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그 할당 관세를 적용을 이제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이번에 그 철강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할당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서 일단 철강의 수출 어떤 그런 지금 부담 문제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러트닉 상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도 발표를 할 것이고 이 의약품 관세는 15%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품목에 대해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압박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EU하고 그 관세 협상에서는 EU 입장에서는 의약품 수출이 미국으로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15% 관세를 협상안에 담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EU는 일단은 좀 한숨을 네네. 돌렸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아마 그 부분들이 최소한 15%의 의약품도 함께 담기면 좋겠다. 근데 지금 계속 미국은 이렇게 품목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또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을 자꾸 메시지를 자꾸 내놓고 있다. 이런 것은 뭐 전반적으로 압박으로 아마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측에서는 좀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뭐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개방과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농산물 문제는 사실 그중에서 농산물 중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이 쌀이고 또 소고기 문제입니다. 또 소고기 문제는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은 30개월 원령이 넘어선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해달라. 이거 이제 강우병 때 그게 만들어진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강우병 파동 때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정서가 대단히 안 좋았죠.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개월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건강하고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충분하게 좀 설득이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산 수입량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곡물류, 쌀을 뺀 곡물류 같은 경우도 미국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입을 늘려가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피해가 좀 덜 가면서도 미국산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이제 조금 뒤면 이제 잠시 뒤면은 며칠 뒤면은 이제 이런 상호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우리가 선방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 농산물 부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내주게 된다면 뭐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 15% 수준을 얻어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이게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왜냐하면 이게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을 좀 더 우리가 얻고 또 무엇을 내줄 거냐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기 예. 때문에 그런 이제 농산물 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최대한 민감 품목에 대한 것들은 좀 피해가고 기타 미국이 원하는 이런 수입 물량들을 좀 늘리는 방안들, 다른 품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적어도 EU하고 일본이 그 협상을 15% 상호 관세로 협상을 했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도 그 아래로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그래도 15% 수준까지는 아마 좀 이루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협상이 참 잘 됐다.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됐다. 이렇게 아마 좀 판단 또 판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무역 협상을 마친 국가들 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가져와서 이 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은 마쳤고 그리고 가장 크게 남아있던 부분이 미국과 중국 또 우리와 미국 이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치고 이 부분을 좀 기한을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은 한 차례 좀 연장이 됐으니까 다음 급한 게 이제 우리와의 협상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 이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유예를 바라보고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일단 이제 90일 또 추가 유예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미국도 그만큼 중국하고의 이런 어떤 뭐 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합의를 좀 해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시간적 여유를 갖겠다 이렇게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한국은 지금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중국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두 개의 시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시장이 서로 이제 그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만 사실은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러나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대중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은 이제 국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특히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부분에서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어느 한쪽 어떤 입장만을 고려해서 다른 한쪽의 이 뭐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피해가 돼서 이게 국익이 해쳐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줄곧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방위비 증액이잖아요. 이 방위비 카드를 이번 관세 협상에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방위비 카드는 우리 한국이 뭐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요구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아마 여기서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방위비는 지금 우리 한국은 GDP 대비 우리 방위비가 부담이 한 2.8%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뭐 100억 불 정도의 이 여러 가지 주한미군도 그렇고 이런 방위비 부분들을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게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 되면은 만약에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은 방위비 부담이 GDP 대비 3% 넘었습니다. 넘어서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방위비 부담이 GDP 대비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이 아마 여러 가지로 방위비 부담이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이미 벌써 방위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일부 부분들 어쩔 수 없이 늘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경우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주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이라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이 지금 그런 부담이 사실 낮은 편인데 우리 한국이 부담이 큰 편이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려돼서 좀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국하고 어떤 그런 이 좀 협상에서 좀 많이 좀 설득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상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등은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